세 번 접는 트라이폴드 폼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피부 조직처럼 굉장히 부드러운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거 자체가 더 쉽지 않을까? 접는 거보다? 지금 어느 회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얘기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과학으로 세상을 깊이 이해해보는 시간, 오늘 과학입니다. 저는 한국기계연구원의 김현돈입니다. 오늘 저희는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저만 하더라도 스마트폰, 그리고 스마트워치, 그리고 노트북까지 이런 많은 디스플레이들이 실생활에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LCD에 이어서 OLED, 그리고 오늘 퀀텀 닷 디스플레이, 그리고 마이크로 LED까지 다양한 디스플레이 분야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에서 디스플레이 연구를 하고 있는 김종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에서 양자점을 이용한 고해상도 그리고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연구를 하고 있는 최문기입니다. 김종찬 교수님께서는 오늘 OLED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를 해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유니스트 최무기 교수님께서는 퀀텀 닷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다양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실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김종찬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새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면 OLED 제품들이 많이 이렇게 광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OLED 제품이 이렇게 많이 광고가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반적인 이제 LCD라고 하는 디스플레이는 뒤에서 백라이트라고 하는 빛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거기서 나오는 빛의 양을 액정이라고 하는 그 장치를 통해서 빛의 세기를 조절하게 되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OLED를 보면은 빛을 내는 광원 자체를 저희가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의 어떤 명암비를 보여줄 때 LCD보다 훨씬 더 우수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OLED가 되게 재밌는 것이 요즘 이제 삼성에서 폴드 7이나 그리고 세 번 접는 트라이폴드 폰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OLED가 이렇게 접는 디스플레이에 잘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OLED가 이런 피부 조직처럼 굉장히 부드러운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운 기판에서도 잘 동작을 시킬 수가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폴드 7 같은 그런 이제 플렉시블한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OLED에서도 이렇게 접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 퀀텀 닷 관련해서 접거나 말거나 하는 연구들을 많이 해오고 계시는 최무기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퀀텀 닷 디스플레이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양자점이라고 하는 게 크기를 바꿈으로써 색깔을 레드에서부터 블루까지 오히려 NIR까지 다 색깔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장점이고요. 발광 스펙트럼 자체가 올게닉에 비해서 훨씬 더 이렇게 좁다 보니까 색깔을 더 선명하게 낼 수 있다는 것들이 이제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차세대 디스플레이로서 이제 OLED를 넘어서 그 뒤에 뭐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양자점 디스플레이가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유기물 기반의 OLED 그리고 이제 무기물 기반의 퀀텀 닷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마이크로 LED라는 이제 또 다른 무기물 기반의 디스플레이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화합물 반도체를 이용을 해서 수마이크로 크기로 이제 화소를 만든 것이 바로 마이크로 LED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의 장점은 이제 두 분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형태를 잘 바꿀 수 있는 폴더블 디스플레이에도 적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제 QD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색순도 그리고 고내구성 이런 특성을 동시에 갖기 때문에 마이크로 LED는 이제 다양한 산업 영역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다뤄봤었는데요. 각각의 디스플레이들이 어디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조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OLED 정말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장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이제 양산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비용으로 저희가 양산을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소재 중에 가장 많이 보이는 물질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TV나 아니면 워치, 모바일, 차량용까지 다양한 부분에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플렉시블한 특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좋은 색상 그리고 적당한 가격에 힘입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퀀텀 닷 디스플레이는 어디에 쓰이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높은 색순도를 가지고 있는 게 장점이어서 올게닉 LED의 특성을 보완하는 데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양자점을 이제 필름화해서 만들어서 OLED에다가 삽입을 하게 되면 색상을 더 선명하게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프리미엄 OLED TV나 모니터, 노트북이나 태블릿에 있는 디스플레이 같은 데에도 이미 퀀텀 닷 필름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에는 양대 디스플레이 회사가 있죠.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교수님들께서는 지금 어느 회사가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얘기를 할까요? 약간 방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LG 같은 경우는 이 전체 올게닉들을 전면으로 증착을 하는 그런 공정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좀 중대형 TV 같은 데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록청 픽셀 자체를 따로따로 증착을 해서 올리는 방식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중소형 디스플레이에 강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최 교수님께서 두 회사의 장점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곤란한 질문을 굉장히 잘 피해 가셨던 것 같은데요. TV는 LG가 조금 패널이 좀 더 낫지 않냐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삼성이 이제 그런 시장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고 어떤 것이 이제 주요한 세일즈 포인트였는지를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삼성이 요새 그래서 채택한 방식은 LG의 경우는 이제 컬러 필터를 쓰다 보니까 화이트에서 나온 빛이 아무래도 컬러 필터를 나오면 조금 이제 휘도의 저하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개선해 보겠다. 그래서 실제 RGB를 픽셀라이즈를 하는 것도 연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보다 이제 더 트루한 레드, 그린, 블루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 부분이 아직 양산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계속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뭐 LG 마트나 삼성 마트에 가서 봤을 때는 어떤 TV를 보더라도 너무 한국의 디스플레이 기술이 좋아서 그런지 그 큰 차이를 느끼기는 어렵더라고요. 저는 가격이 저렴한 걸 가격이 저렴한 걸 사시라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 접는 화면 다음에는 어떤 시대가 나올지에 대해서 좀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태는 이제 점점 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1차적으로 이제 접는 거에 대한 거는 이미 사실 마켓에 나왔고, 돌돌돌 많은 형태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얘를 신축성 있게 스트레쳐블한 디스플레이까지도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실현을 하고 싶어 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근데 아직 소재 자체의 문제, 그리고 봉지막이라든지 구동 회로 등의 문제로 인해서 아직 상용화되진 않았지만 조만간 저희가 이제 마켓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그냥 생각을 할 때는 롤러블 디스플레이가 더 먼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많은 거 자체가 더 쉽지 않을까? 접는 거보다? 접는 거 먼저 딱 접어야 되니까. 그런데 아직 롤러블이 세상에 나오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시험지 같은 거 이렇게 돌돌 말아보면 끝에 이제 장들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롤러블은 전체가 다 휘어야 되다 보니까 공학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사실 저희 엔지니어들한테 남은 숙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저 마이크로 LED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플렉서블하고 그리고 늘릴 수 있는 디스플레이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어려운 것이 그런 역학적인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내는지가 가장 어려운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게 아이언맨의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언제 나오냐? 라는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교수님들께서는 이런 홀로그램 디스플레이에서도 관심이 있으실까요? 기존의 디스플레이라고 하면 어떤 2차원적인 단편 이미지를 보여준다면, 이제 홀로그램은 3차원적인 어떤 이미지를 저희한테 이제 정보를 전달을 하는데, 3차원적으로 가려면 그 위상이라고 해서 빛의 이제 파동인데, 파동이 시작되는 지점이 달라지게 되면 위상이 달라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달라진 위상을 표현을 해야지만이 3차원으로 저희가 이미지를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표현하는 데는 아직 한계가 있어서 아마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열심히 연구해서 조만간 곧 세상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홀로그램이나 기술 자체는 초실감 디스플레이를 만들기 위한 궁극의 디스플레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올레드, 컨텀 닷, 그리고 마이크로 LED까지 다음 세대 화면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저랑 비슷한 전공을 가지신 분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너무나도 중요한 산업인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학회에서 뵙던 분들을 또 이런 자리에서 만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제 디스플레이를 계속 리드를 해왔지만 더 이제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위해서 또 열심히 또 달려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세대에는 과연 어떤 화면이 우리 모습을 바꾸게 될지 아직 우린 단정할 수 없지만, 하나 분명한 건 더 선명하고 그리고 더 편안한 그리고 더 재미있는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과학으로 새롭게 세상을 보는 시간, 오늘 과학이었습니다.